사람 이야기 제6편. 모든 성격의 기초가 되는 8가지 성정. 이제 여러분은 팔상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사람의 성격을 알기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사실 사람 이야기의 백미는 지금부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사상은 타고난다는 의미에서 성으로, 팔상은 나타나는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정으로, 이 둘을 합하면 성정이 되는데 성정이 곧 성격이 되겠습니다. 사성과 팔정에서 사람의 성격을 사성인으로 나누면 부족한 점이 많게 됩니다. 따라서 사성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동무선생의 사상인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사상은 팔성정의 강력한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단정하려 하면 동무 할아버지가 눈에 밟힙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8가지 성정을 지니고 태어나고 사성은 팔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기준을 제공해 줄 뿐입니다. 여기 묘사되는 사람의 팔성정은 프로토타입입니다. 따라서 실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타고나는 8가지 성격에 더해 성장하는 환경에 따라 제2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제2의 성격을 가지게 되더라도 8가지 프로토타입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8 곱하기 8을 하여 실제로는 64가지의 성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64가지 성격은 다음으로 미루고 프로토타입인 팔성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바다형의 성정. 바다형은 사상에서는 태양인입니다. 바다는 좌뇌형인 바다형과 우뇌형인 지중해형으로 나누었습니다. 계절로 보면 봄이요, 사사는 낳는다, 사형은 크다, 사성은 희즉 기쁨이요, 사각은 눈으로 시각, 삼이는 쓴맛입니다. 바다형은 이런 사상의 특징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바다형은 만물이 다시 태어나는 봄의 기운을 닳습니다. 원기가 있는 것이죠. 사사가 낳는 것이기에 무슨 일이든 새로이 하는 것을 좋아하며 최초로 하는 일도 망설이질 않습니다.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면이 있는 것도 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커서 세세한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며 밀어붙이는 힘 또한 강합니다. 사상 중에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런 힘이 없으면 봄에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울 수가 없겠지요. 사성이 기쁨이어서 끊임없이 흥분될 만한 것을 추구합니다. 감각이 눈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며 판단이 빠르고 설령 틀린 판단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바다형의 특징입니다. 오늘은 좌뇌형인 바다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팔교에서는 건천으로 하늘이고 굳셈을 뜻하는데 팔정에서는 하늘을 바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묘하게도 건괴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건의 상은 강건함이죠. 열려있는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바다입니다. 따라서 바다형의 사람도 에너지가 충만합니다. 동물로는 숫사자에 해당하며 항상 우두머리 노릇을 하려 하고 도전자를 용서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사자는 사냥을 하지 못합니다. 숫사자의 상징인 머리가 너무 무거워 먹이를 향해 빠르게 돌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그 큰 머리는 도전자를 물리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암사자가 사냥을 하면 제일 먼저 독차지하고 먹을 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조직 만들기를 좋아하고 우두머리 자리를 노립니다. 우두머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차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독재자형에 가깝습니다. 사상으로 보면 봄이요, 사람으로 보면 유아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다형이 가끔 순진하고 단순해 보이는 이유이며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쓴맛을 볼 수도 있습니다. 태양인의 감각은 시각 즉 눈입니다. 호랑이과 동물은 외부 세계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제1의 감각이 눈입니다. 이 말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뜻이며 즉각적이고 빠르게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속이려면 얼마든지 쉽게 속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 생태계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다형 자신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강한 경고로서 자신을 방어합니다. 바다형이 강하고 직설적이면서도 자기를 속이거나 기만하는 행위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속이려다 걸리면 용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하게 응징합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차가운 땅이나 마른 가지에 싹이 나고 움이 트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이때 각 사물은 온 힘을 다하게 됩니다. 바다형은 이런 원초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거리낌이 없습니다. 봄에 싹을 틔우는 들판의 풀처럼 오직 한 가지 목적을 향해 돌진합니다.
우리는 끝없이 펼쳐진 바다의 수평선을 보면 크고 광대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바다를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다형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가 노하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 주위를 괴롭힙니다. 누구나 배를 타고 성난 파도를 만난다면 바다의 위력에 경외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다의 엄격하고 막강한 힘은 어부들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다형의 쓴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도 인을 강조했고 맹자도 사단에서 측은지심을 인의 단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이 바다형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심덕이라는 말입니다. 바다의 길을 타고난 사람은 바다와 같은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없이 평화롭다가도 화가 나면 무섭기 그지없습니다. 범접이 불가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 뒷배나 환경이 받쳐준다면 타고난 성격으로 빠르게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그런 성공에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평소부터 바다형의 리더십에 설득당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타고났다는 말이죠. 다행히도 이런 바다형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동무 할아버지는 자신을 태양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고 동의수세보원을 지었을 것입니다. 또 이런 태양인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도 말했습니다. 태양인 중 바다형은 더 적은 것 같습니다. 아주 특이하고 위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 태양인이 적다는 것은 후손을 남기기가 어려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싹이 미리 잘렸다는 뜻이겠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큰 일을 한 사람들이 바다형에 속합니다. 진시황, 징기스칸 등이 바다형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돌아가신 H사의 정주영 회장님도 전형적인 바다형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세계적인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트럼프도 바다형입니다. 바다형은 자기의 생각을 감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강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독재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바다형이면서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주 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거기에 걸맞는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높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면 무시해버립니다. 한번 눈 밖에 나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원기가 있기 때문에 처음 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음 하는 일을 찾아서 합니다. 끊임없이 흥분을 추구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는 맛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바다형은 끝없는 바다나 하늘과 아주 많이 닮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면 자기라서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히 있습니다. 어떤 일도 진두지휘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성향이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바다형을 경외하고 두려워합니다. 대부분 기가 죽어 꼼짝없이 그를 따르게 되지요. 이 점이 바다형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람들은 바다형이 하는 일을 보고 황당하게 여겨 종종 쇼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잘못하는 판단입니다. 사실 그것이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한 집안의 가장이 바다형일 경우 집안 사람들 모두가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엄하다는 것과는 다른 성질의 두려움입니다. 바다형이 힘을 가진 독재자가 되면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잔인한 일을 아주 쉽게 저지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 수법 또한 잔인합니다.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으면 물불을 가지지 않습니다. 진시황, 징기스칸 등이 모두 바다형의 인물들입니다. 스탈린이나 히틀러를 바다형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을 산형으로 분류합니다. 바다형이 앞으로 나아갈 때의 속도는 주위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니 오죽하겠습니까? 바다형의 끝없는 욕구는 대개 그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진시황도 순행 중에 죽었고 징기스칸도 원정 중에 죽었습니다. 성공한 바다형을 보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머리든 이런 유산의 기초 위에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처럼 자수성가 형도 있으나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그의 성공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그것도 시대를 잘 타고 낫기에 가능했던 일이라 생각됩니다. 물려받은 것이 없으면 바다형이 하는 행동이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기 쉽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회든 바다형이 적은 이유입니다. 자손을 남기기 힘들 만큼 사회에 적응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황당무계한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다형이 앞서 말한 좌뇌형의 성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 속에 또 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은 제2의 성격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바다형과 같은 좌뇌형은 우뇌형의 정서적 공감 능력을 같이 키워야 하는 것이죠. 인지적 공감만 발달해 사고의 중심이 자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강이고, 정서적 공감을 키워 사회에 대한 감수성이 발달하면 유입니다. 팔상의 분포에서 바다형은 공감 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바다형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뇌형의 공감 능력을 키워 사회적 감성이 발달하면 사회에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다형이 평화롭고 인자한 바다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다형에게는 이것이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바다형이라 생각되면 정서교육에 힘써야 합니다. 정서적 공감 능력은 어릴 때 키워야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성장한 어른이 정서적 공감 능력을 키우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같은 바다형인 지중해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